잔멸치떼를 만난 적이 있다. 무수한 은빛의 점들이 일제히 반짝이며 배 밑을 헤엄쳐갔다. 빠른 속력으로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자 헛것을 보았던 것 같았다. 한순간의 빛, 떨림, 들이마신 숨, 물의 정적이 내 안에 남아있다. 그게 전부다. 어디서 많이 듣던 자, 오늘 책과 사람 한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노랑무늬 영원의 첫 구절이고요. 읽기 전에 들었던 곡은 제주소년의 명륜동, 주원이 이비스 북카페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강 작가 나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아까 그 낭독해드린 문장이 이 소설의 처음 부분이잖아요. 네. 그걸 쓰실 때 그때의 분위기, 시간, 공간 이런 것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이 소설은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소설집의 마지막에 실린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중편 소설인데요. 네. 이 소설을 쓰던 시기에는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힘든 때였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 떠도 밝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어두운 시기였는데 이상하게 제가 12살 때 실제로 배를 타고 가면서 보았던 잔멸치떼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는 배에 타고 있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찬란한 빛이 이렇게 점점이 저쪽에서부터 밀려와서 제가 타고 있는 배 아랫부분을 통과해서 사라졌어요. 네.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어서 이게 뭐였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어른들이 잔멸치떼였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던 경험이었는데 하필 그렇게 캄캄했던 시기에 그렇게 눈부신 기억이 자꾸 생각났다는 게 이상했고 네. 그래서 그 문장으로 시작되는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힘들고 어두웠던 시기에 네. 찬란했던 기억이 이 네. 소설의 모티브가 됐다? 네. 뭐 이런 느낌이군요. 저기 잠깐만 마이크 앞쪽으로 좀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요. 네, 목소리가 조용조용하셔서요. 네. 네. 자, 이 한강 작가 문체를 시적인 문체다 또는 뭐 시심이 어린 문체 또는 시정이 어려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한강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요. 이 여름날에 찬물에 담그는 손, 이 손이 느끼는 그런 짜릿한 감정, 감각 이런 느낌 같아요. 근데 제가 시적인 문체다 이런 말을 가끔 이제 해주시는 걸 듣는데 네. 이제 소설 쓸 때에는 시처럼 쓰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그냥 정확하게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글을 쓰기 전에 제가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감각,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선명해질 때까지 네.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 소설집으로는 세 번째 책이죠? 네. 내 여자의 열매 2000년에 내신 책 후에 12년 만에. 네. 이번 소설집은 어떤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동안 아주 띄엄띄엄 쓴 소설들이고요. 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장편들을 썼었어요.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히라버시간 이렇게 4편의 장편 소설을 썼었고 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청탁을 받지 않고 때로 청탁을 받으면 예전에 썼던 걸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냥 쓰고 싶을 때 써서 가지고 있다가 묵혀뒀다가 발표했던 그런 소설들을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요. 네. 이 소설집을 묶을 때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어떤 통일성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교정지를 묶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회복하는 사람 또는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회복을 향해서 몸을 조금 기울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 12년 동안 한강 작가도 보통 12년이면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변하잖아요. 예. 어떤 변화를 혹시 겪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00년에 제가 내 여자의 열매를 냈는데 네.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약간 캄캄한 시간을 네. 통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문체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면 문체가 변한다고 하는데 네. 훨씬 더 간결해지고 음. 어떤 수식이나 비유 같은 것이 마치 누가 잘라낸 것처럼 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음.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은 그런 과정이 점점 더 진행되는 네.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수의 사랑이라는 첫 책에 네.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도 교정을 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네. 작년 겨울에 이제 교정판을 보면서 예전의 저하고는 이제 지난 12년간의 나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자, 이 표제작이 노랑무늬 영원인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가장 예전에 쓰인 그렇죠. 작품이죠. 예. 이 표제작을 이 노랑무늬 영원으로 아예 하고 제목을 노랑무늬 영원으로 하려고 원래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그건 아니고 않았고요. 이 책을 낼 때. 예, 네. 책을 낼 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제목은 회복하는 인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제목이 오해 겐잡으로 산문집 제목하고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조금 직접적이진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노랑무늬 영원을 만약에 풀어 쓴다면 회복하는 인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노랑무늬 영원을 표제작으로 골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쓴 작품이라서 조금 더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최근에 쓴 작품들 앞쪽에 실린 네. 회복하는 인간, 혼자, 에우로파, 밝아지기 전에 이런 단편들이 제 마음은 더 가요. 네. 자, 그렇다면은 더 마음이 가시는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준비는 또 이 노랑무늬 영원 표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이 화가 그런데 교통사고로 왼손을 못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오른손을 무리해서 또 망쳐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한 사람의 이야기. 한마디로 이 무기력하고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면은 살림을 또 포기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뭔가 사건보다는 굉장히 좀 이 심리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줄거리를 소개하기가 저희가 되게 힘든데 작가의 목소리로 이 줄거리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하실 수 있을까요? 두 손을 못 쓰게 됨으로써 네. 자신의 삶을 이루던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여자가 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요. 그 여자가 만나게 되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순간들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면 작업실을 이제 포기해야 하는가 말아야 네. 하는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제 더 이상 작업을 못하게 될 정도로 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옛 친구의 전화를 받고 그 친구의 동네 사진관에 자신의 아주 옛날 상처받기 전의 모습이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진관에 가보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었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때 잠깐 스쳐갔던 한 남자의 기억을 떠올리고 수소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이 막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나려고 애쓰던 그 시기에 우연한 사고로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뭔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역설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이 처음에 이 주인공 현영인가요? 네. 이 주인공이 굉장히 좀 무기력한 상태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 뭐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의 애정도 뭔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고. 근데 보통 그런 나락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주인공 현영을 위해서 변명을 좀 하신다면. 네. 억지로 초월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억지로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지점이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런 순간에는 오히려 억지로 치유되고 희망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아주 가난한 상태, 그 상태를 그냥 직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네. 그런 순간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드니까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발견할 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하는 생각이지만 네. 우리의 삶을 또 비껴가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아니요,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손에 대해서 또 많은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란 한 사람의 거의 전부다라는 네. 이런 문장도 있고. 그래서 주인공을 화가로 설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이 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지 좀. 근데 손은 이제 우리가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처음 만날 때 악수하고 네. 그리고 손으로 모든 일을 하고 삶을 꾸려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네. 손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삶을 잃게 된 거죠. 특히 이 주인공 현영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삶을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어진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순간들을 딛고 다시 삶을 붙잡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진짜 이 상징적인 의미로도 삶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건 지금 손이 다쳤기 그렇죠. 때문이기도 하네요. 예. 네. 자, 여기 보면 또 이 제1교포 1세대 화가 큐가 네. 등장하잖아요. 이 2년 전에 사고를 당하던 날 이 큐의 네. 전시회에 갔었고 93세에 죽었다는 이 큐, 이 화가의 모델이 따로 있나요 혹시? 이 화가의 삶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네. 이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책의 표지 보시면 네. 노란 빗점들이 찍혀 있는 네. 이제 표지를 보실 수 있는데 이 표지화가 제1교포화가 곽인식 선생님 그림이에요. 곽인식 선생요. 예. 근데 제가 실제로 그 무렵에 미술관에 가서 봤었는데 네. 이 표지만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은데 한 면의 벽을 가득 채운 이 노란 빗점들을 보면서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뭔가 굉장히 삶으로 가득 차 있는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화면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고요. 네. 근데 이 소설에서는 여자로 음흠. 바꿔 놓았고 끝까지 작업을 놓지 않았던 화가였던 건 맞습니다. 네. 자, 이 소설의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그때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만일 내가 오래 살 수 있다면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망설이지 않고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림 말고 다른 것을 가져본 적 없으며 가져보려 한 적도 없는 사람의 맹목과 자부심으로. 이게 바로 이 주인공이 전시회에 가서 생각한 부분인데 이걸 그림이 아니라 글로 바꿔보면 괜히 이게 저자의 얘기가 아닐까 하면서 넘겨짚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약간 이 소설집에서 이 소설은 약간 자전적인 느낌이 있는 네.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조금 바꿔서 쓴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 노란색으로 점을 찍은 이 그림을 보고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면서 네. 절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그날의 교통사고 그리고 자신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작품들 그런 어떤 내적인 사고와 외적인 사고가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의도하신 표현인지. 그 큐의 그림의 노란 빗점들이 네.
뭔가 삶의 고통을 딛고 넘어서는 아주 찬란한 빛인데요. 네. 그 빛을 이제는 그릴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아주 캄캄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초월할 수도 없고 억지로 치유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몸과 내면이 다 아픈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뭔가 소설을 읽을 분들한테는 조금 손해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자면 혹시 그 그림을 그릴 수 없도록 손을 스스로 망친 건 아닐지 혹시 그런 건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고요. 네. 자, 이 제목이 노랑무늬 영원인데요. 나는 이 노랑무늬 영원이 어디 나올까 하면서 짐작을 하면서 읽었는데 소설 읽을 분들을 위해서 뭔지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 좀 의외의 것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의외의 것으로 등장시킨 이유 같은 건 또 뭘까요? 말하면 안 되는 그거 건가요? 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예. 아니, 근데 노랑무늬 영원히 네, 지금 이제 스포일러가 되실까 봐 네, 이제 안 하셨는데 이게 불도마뱀이거든요. 네, 도마뱀의 학명인데 음,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그 이름이 그걸 제가 동물도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게 뭔가 제 손발이 잘려도 다시 돋아나는 재생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무렵에 봤던 이제 이건 약간은 자전적인 이야기니까요. 네, 제가 그 무렵에 봤던 그 큐의 그림에 곽인식 선생님 그림에 나오는 노랑 빗점들하고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전율을 느꼈던 네, 뭔가 이것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걸어오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내 등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좀 앞으로 민다 그럴까요? 네, 좀 더 가봐 이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을 노랑무늬 영원이라고 했어요. 네. 자, 오늘 책과 사람 작가 한강의 노랑무늬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권명희님이 저희 청취자 그 권명희님이 어디서든 책이 있는 곳이라면 한강 작가님 책이 꽂혀 있더군요. 처음 잡지 인터뷰에서 이름이 좋아서 한참 기억했더랍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본명이시죠? 네. 네,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육정민님은 작가 한강씨 목소리가 너무나 예쁘네요. 네, 도서관에서 한강씨 소설 봤었는데 꼭 읽어봐야겠네요 하셨고요. 배현숙님도 음성이 분위기 있으셔요. 한승원 선생님도 묻어났고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목소리에 대한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제가 한강 작가님 목소리에 맞춰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저도 좀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천곡을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푸른 새벽에 봄이 오면을 추천해 네. 주셨네요. 혹시 이 곡을 추천하신 이유는?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춥잖아요. 네. 그런데 이 봄이 오면 가사 보면 봄이 되면 이제 모두들 한 번쯤 만나고 싶다 이런 겨울의 봄을 생각하는 네. 그런 노래잖아요. 네. 오늘 또 같이 얘기 나눌 책이 뭔가 회복을 향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네. 그런 사람들 얘기라서 약간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상처가 회복이 되길 바라면서 노래 들어볼게요. 푸른 새벽입니다. 봄이 오면. 좀 뵙고 싶어요.
EBS FM 조원희의 EBS 북카페 월요일 책과 사람 노랑무늬 영원의 한강 작가 만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한강 작가가 추천한 곡이죠. 푸른 새벽에 봄이 오면이었습니다. 6876님이 등 떠밀리듯 가봐 해서 가셨는데 어떻게 가길 잘했다 생각이 드셨는지 예, 그러니까 이 소설 썼죠. 네. 예. 자, 보통 작가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문장 수업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글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시인으로 먼저 데뷔하신 것도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문학 수업을 하셨는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어요? 책 읽는 거는 어릴 때부터 네. 좋아했고요. 네. 뭐 이렇게 집에 있는 게 책밖에 없어서 다른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책만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춘기 돼서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주워 읽었던 그 책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나도 뭔가 써보고 싶다는 마음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책들이 뭔가 이렇게 질문으로 가득 찬 책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질문이 많으니까 인간이 뭔지 모르겠고 사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죽는 건 또 뭐고 고통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나도 질문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됐죠. 네. 그리고 문장 수업을 따로 뭐 하진 않았고요. 그냥 읽은 거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뭐 시집, 소설집, 뭐 장편 가리지 않고 읽다 보니까 그냥 뭔가를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읽으셨던 책들이 했던 질문에 대답을 하신 셈이네요. 그냥 저도 같이 질문한 거죠. 같이 질문하고. 네. 네. 저는 오늘 사실 약간 기대를 했었던 건 한강 작가는 그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라는 이 산문집 네. 산문집 내시고 또 그다음에 거기 직접 만드시고 부른 노래들도 거기 넣으셨잖아요. 네. 제가 그런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CD 갖고 올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요. 좀 제가 미리 정보를 이렇게 좀 제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저희 제작진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하고 있는 소설집 노랑무늬 영원 여기 나온 여자 주인공들 뭐랄까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데 약간 비슷한 데가 있는 마치 하나의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은 마르고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머리는 어깨쯤 내려온 생머리 지금 앞에 나와 계신 작가하고 좀 느낌이 비슷한데 좀 이 작가하고 닮았다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뭐 노랑무늬 영원의 현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책에 나오는 여성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아무래도 이제 장편을 쓸 때에는 장편 소설을 쓰는 기간하고 제 삶을 이렇게 맞바꾼다 그럴까요?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저는 점점점 쓰면서 지워지고 장편만 남게 되는데 단편은 조금 달라서 나도 있고 소설도 있고 좀 소설과 나의 관계가 동등하다 그럴까요?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적인 얘기는 노랑무늬 영원밖에 없지만 뭔가 저의 어떤 제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장편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여자들이 조금씩 닮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저는 한강 작가 처음 뵙는데 뭐랄까 제 주위에 초신남이라고 불리우는 약간 식물성 남성들이 한강 작가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분위기, 이 한강 작가 특유의 분위기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사인회 같은 거 한다든지 또는 뭐 낭독회 같은 걸 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식물성의 남자들이 모여 있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던가요?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여성들이고 네. 남성 팬들도 가끔 많잖아요.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낭독회 같은 거 하면 대부분 여성 독자들이더라고요. 예. 여성 독자층이 더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꼭 제 소설만 여성 독자들이 읽는다기보다는 네. 예, 소설과 시를 음. 여성들이 요즘 많이 읽는 거죠. 네. 예. 이 노랑무리 영원 이 표제 이 소설에는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잠깐 스치듯 만났던 남자의 이야기가 네. 또 들어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주인공 현영이 산에 갔다가 네.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르고 있었던 이제 남자를 만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정상에서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음료수도 나눠 먹고 그리고 네. 이제 그냥 가볍게 헤어질 참이었는데 이제 이 현영이 다리를 삐게 되면서 발목을 삐면서 이 남자가 업고 내려오죠. 네. 그리고 대문 앞에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만남인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죠. 상처받지 않았던 시절, 그리고 그 남자가 찍어줬던 사진, 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 남자의 또 얼굴을 기억하고 그때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어떤 순정 그런 걸 기억하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은 굉장히 좀 짧은 시간, 인생을 전체를 좀 본다면 짧은 시간의 기억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주인공은 그 이후에 잊고 있었던 기억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살아가야 한다면 죽은 부분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송두리째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고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 같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오는 배경은 나는 그 시절의 나로 되돌아가고 싶은가라고 이제 자문을 하다가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굉장한 어떤 끔찍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겪기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시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면 한자어로 돌아갈 회자를 쓰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회복이라는 것이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건 결코 아닐 것 같아요. 그 겪었던 모든 걸 다 건너가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게 자기가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 오늘 굉장히 좀 저한테 가슴에 꽉 꽂히는 그런 말 같아요. 그리고 이 보면은 굉장히 인물들이 내향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보다는 이 표정이나 몸짓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 같고 애정도 많은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 막 관찰하고 기록하고 막 그러시나요 혹시? 막 일부러 사람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글쓸거리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그러진 않고요. 그냥 가끔 뭐 특이한 이름을 가졌다거나 특이한 버릇을 가졌다거나 이러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어느 소설을 쓸 때 뭐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만났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어떤 굉장히 초조한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거나 뭐 이런 정도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 이 한강 작가의 소설집 노랑무늬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질문은 이 표제작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한강 작가 말씀으로는 좀 최근에 쓴 작품들에 애정이 더 간다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나 더 추천해주고 싶으신 소설은 또 있나요?
표제작으로 하고 싶었던 회복하는 인간이 회복하는 이제 인간. 이 소설의 맨 앞에 실렸는데요. 네. 회복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음. 생각해 봤던 그런 소설이에요. 네. 제가 발목에 이제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걸 치료하면서 음. 그 부위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네. 몇 달을 치료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가 어느 순간 그 봉합한 부위를 이렇게 열었는데 선혈이 흐르면서 처음으로 그 자리가 아프더라고요. 쓰라렸는데 네. 그러면 낫는 거라고 음. 그때 의사가 말해서 아,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이 회복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그쵸. 네. 감각이 것들. 이제 살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소설을 비롯해서 에우로파나 밝아지기 전에도 보면 네. 그렇게 봉합된 자리를 열어서 쓰라린 그 순간들을 넘어가는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작년 한 해 동안 참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힐링보다는 회복이라는 말이 훨씬 더 진실성 있게 느껴지네요. 한강 작가의 소설집 노랑무늬 영원 오늘 함께 만나봤고요. 작가님 분위기 있는 그 목소리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EBS 북카페가 마련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책 문학과지정사에서 노랑무늬 영원, 엘도라도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걷는 나무에서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시드페이퍼에서 노르딕 라운지, 아모르문디에서 노년의 역사, 난다에서 디스 이즈 아프리카, 컬처그라퍼에서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대원 CI에서 유리가면, 주스밭에서 철학자와 늑대, 학지사에서 정신분석을 통해 본 욕망과 환상의 세계, 아마존에서 온 과일 비타민 쌈바스 헬시워터, 눈으로 마시는 차 온더 카페에서 티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한강 작가 목소리로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신간으로 또 한번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산책길을 떠나매 으뜸 가는 순간은 멋진 책을 읽다 맨 끝장을 덮는 그때 책 속으로 떠나는 유쾌한 산책. 평일 저녁 6시 조원희의 EBS 북카페. 자, 오늘 책과 사람은 노랑무늬 영원의 작가 한강 작가 만나봤습니다.